내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곳에 좋은 기운이 머무길 마음으로 전합니다. 어느 마을 우물가에는 늘 같은 시각에 나타나는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면 어김없이 그 처녀가 우물 옆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온 것도 아니고 빨래를 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16쯤 되어 보이는 그 처녀는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마을 아낙네들이 말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부모는 어디 계시느냐, 끼니는 먹고 다니느냐 물었지만 처녀는 그저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사람들은 그 처녀를 벙어리라고 불렀습니다. 동정하는 이도 있었고 귀찮아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그 처녀의 존재를 잊었습니다. 우물가 느티나무 그늘에 늘 앉아있는 돌멩이처럼 그저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처녀는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물을 길러오는 총각이 요즘 들어 빗질을 하고 온다는 것도, 그 총각이 유독 젊은 과부댁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에 다녀온다며 보따리를 든 안하기 싫은 빈 보따리를 들고 돌아온다는 것도, 그 안악의 치맛자락에 쌀겨가 묻어 있다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우물가에 모여 장난을 칠 때면 처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처녀를 신기해하다가도 이내 잊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그 아이들이 누가 먼저 돌을 던지고 누가 울면서 집으로 달려가는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처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지를 털고 치맛자락을 정돈하고 느린 걸음으로 마을 어귀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밭 경계를 두고 두 집안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쪽은 말뚝을 옮겼다고 했고 다른 쪽은 원래 그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때 우물가에 앉아있던 처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다툼이 벌어진 곳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다툼은 결국 이장이 나서서 겨우 가라앉았습니다. 양쪽 모두 불만스러운 얼굴로 돌아섰고 구경꾼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되새기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밭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처녀가 평소보다 늦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가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마을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천천히 걸어서 다툼이 벌어졌던 밭둑 쪽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밭둑에서 처녀는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말뚝 주변의 흙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오래된 흙과 새로 파헤쳐진 흙은 색이 달랐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처녀는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각에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아이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처녀의 눈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무엇을 들고, 누가 누구와 말을 섞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보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말 못하는 불쌍한 처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녀의 머릿속에는 이 마을의 하루하루가 빠짐없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 끝자락에 사는 호랍이 하나가 죽었습니다. 아침에 이웃집 사람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몇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상여는 없었고 절은 멀었습니다. 그저 마을 뒷산 한쪽에 구덩이를 파고 묻기로 했습니다. 최소한의 예만 갖추기로 했습니다. 초상집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밤새 조문객이 이어지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상주가 없으니 곡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 사람이 돌아가며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 묻기로 했으니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당에 불을 피워두고 몇 사람만 남아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당 구석에 낯익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늘 보던 처녀였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가 언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느새 마당 한쪽에 앉아서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 사람 아느냐고,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처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다가 이내 잊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도 하나씩 졸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상주도 없는 초상이니 굳이 밤을 새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녘이 되자 마지막 남은 사람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하나는 처녀였고 다른 하나는 쉰을 넘긴 아줌마였습니다. 그 아줌마는 마을에서 품팔이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고 자식은 낳지 못했습니다. 마을 잔치가 있으면 부엌일을 거들고 초상이 나면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끼니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줌마는 처녀를 보았습니다. 처녀도 아줌마를 보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상여 대신 널빤지로 만든 들것에 시신을 옮겼습니다. 몇몇 남자들이 들것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자들은 뒤따라가며 곡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곡이었습니다. 처녀도 따라갔습니다. 아줌마도 따라갔습니다. 산비탈에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시신을 내려놓고 흙을 덮었습니다. 간단한 절을 하고 사람들은 내려갔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역시 둘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무덤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흙을 쓸어 모양을 다듬었습니다. 처녀는 그 옆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뒤 아줌마가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을 털고 허리를 폈습니다. 그때 처녀가 아줌마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아줌마는 처녀를 보았습니다. 처녀는 아줌마를 보았습니다. 아줌마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집은 어딘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녀가 뒤따랐습니다.
아줌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산을 내려와서 마을을 지나 아줌마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줌마의 집은 마을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마당도 좁았고 담장도 낮았습니다. 아줌마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처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줌마는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처녀는 마당 한쪽에 앉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줌마가 밥을 지었습니다. 두 그릇을 내왔습니다. 하나는 자기 앞에 놓고 하나는 처녀 앞에 놓았습니다. 처녀는 그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아줌마는 방에 자리를 두 개 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리였고 하나는 처녀 자리였습니다. 처녀는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줌마가 일어나 보니 처녀는 이미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질이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아줌마는 아침을 지었습니다. 역시 두 그릇을 내왔습니다. 처녀는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처녀는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줌마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처녀도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으니 설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함께 살았습니다. 아줌마가 품팔이를 나가면 처녀는 집을 지켰습니다. 아줌마가 돌아오면 처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줌마가 벙어리 처녀를 데려다 산다고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잊었습니다. 원래 관심 없던 둘이었으니 함께 산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또 바뀌어 갔습니다. 함께 산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아줌마는 처녀의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눈치챈 것은 물건의 위치였습니다. 아침에 아줌마가 바가지를 쓰고 부엌 한쪽에 대충 놓으면 저녁에 돌아왔을 때는 그 바가지가 정확히 제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빗자루도 삼태기도 물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녀는 모든 물건을 쓴 뒤 반드시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줌마가 일부러 바가지를 평소와 다른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바가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녀는 아줌마가 놓은 위치를 새로운 자리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그 자리에 바가지를 두었습니다. 아줌마는 신기하다는 듯 처녀를 보았습니다. 처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이장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담장 밖에서 인기척을 내며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아줌마가 방에서 나가려는데 처녀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쪽을 보지도 않고 그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녀는 마루 끝으로 가서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줌마가 문을 열자 과연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처녀는 이장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소리만으로 누군지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한낮의 마당에 그림자가 하나 드리웠습니다. 담장 너머로 누군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빨래를 널다 말고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빨래를 널었습니다. 저녁에 아줌마가 돌아오자 처녀가 손가락으로 담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키 큰 사람의 모양을 했습니다. 아줌마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서 키 큰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아줌마에게 일거리를 부탁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줌마가 문을 열자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담장 너머를 지나간 사람이 이 총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줌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처녀는 얼굴보다 그림자를 먼저 기억한다는 것을, 목소리보다 발소리를 먼저 알아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점은 밤의 습관이었습니다. 처녀는 잠들기 전 매일 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줌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뒷간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뒷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서 돌을 주웠습니다. 작은 돌멩이들을 주워서 일렬로 세워두었습니다. 크기 순으로 정렬하기도 했고 색깔별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동그랗게 배치했고 어떤 날은 네모나게 놓았습니다. 아줌마가 창문 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처녀는 한참 동안 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나를 옮기고 다시 제자리에 놓고 또 다른 돌과 바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돌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하고 싶은 대로 두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줌마가 마당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처녀는 역시 돌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돌 하나하나 옆에 나뭇가지를 꽂았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무슨 놀이냐고 물었습니다. 처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돌을 가리키고 나뭇가지를 가리키고 다시 돌을 옮겼습니다. 아줌마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본 것을 흘리지 않는구나. 낮에 본 사람들을, 일어난 일들을 밤마다 돌로 다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어디 있었고 누가 어디로 갔는지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기억은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며칠 뒤 아줌마는 처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나가면서 방 안의 물건 몇 가지를 슬쩍 옮겨 놓았습니다. 베개를 조금 왼쪽으로, 이불을 조금 아래쪽으로, 작은 항아리를 문 쪽으로 옮겼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보니 모든 물건이 원래 자리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원래 위치였습니다. 아줌마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날 아줌마가 길에서 주운 낯선 돌 하나를 마당에 놓아두었습니다. 평범한 돌이었습니다. 처녀가 본 적 없는 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돌은 담장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처녀는 마당에 원래 없던 것은 밖으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아줌마는 웃었습니다. 신기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말 못하는 처녀가 아줌마 집에 얹혀 산다고만 알았습니다. 불쌍한 아이라고, 아니면 이상한 아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도 그 처녀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억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은 쉬지 않고 움직였고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빠짐없이 쌓여갔습니다. 아줌마는 가끔 처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구나.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들을 저 아이는 하나도 놓치지 않는구나. 그렇게 계절이 또 흘렀습니다. 그해 겨울이 오기 직전 마을의 소란이 일었습니다. 마을 관리인의 집에서 비녀 하나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무 비녀가 아니었습니다. 관리인의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물건으로 은으로 만들어졌고 끝에 작은 옥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귀한 장신구였습니다. 관리인의 아내가 아침에 장롱을 열었을 때 비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사흘 전까지만 해도 거기 있었습니다. 빨간 보자기에 싸서 장롱 맨 위칸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보자기만 남아있고 비녀는 사라졌습니다. 관리인의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온 식구가 집안을 뒤졌습니다. 장롱마다, 궤장마다, 항아리마다 다 뒤집어 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관리인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자기 집에 다녀간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몇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쌀을 빌리러 왔던 사람, 품삯을 받으러 왔던 사람, 장작을 배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줌마도 있었습니다. 사흘 전 관리인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관리인의 아들이 과거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아줌마는 부엌일을 거들러 갔었습니다. 관리인이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그날 집 안을 돌아다녔느냐고, 부엌 말고 다른 방에도 들어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엌에만 있었다고 다른 곳은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인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혼자 왔느냐고 아니면 누구와 함께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처녀와 함께 왔다고, 집에 혼자 두기가 그래서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벙어리 처녀 말이냐고,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그날 처녀가 마당 한쪽에 앉아 있었다고, 부엌에도 안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관리인이 사람 몇을 데리고 아줌마의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줌마가 놀라서 나왔습니다. 처녀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집을 보자고, 혹시 모르니 한번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항의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남의 집을 뒤지느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을 뒤졌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장롱을 열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부엌도 뒷간도 마당 구석구석도 뒤졌습니다. 처녀는 마루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관리인은 못마땅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아줌마는 그들이 떠난 뒤 흩어진 집 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장롱문을 닫고 항아리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처녀는 아줌마를 도왔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아줌마가 우물에 물을 길러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에서 훔쳐간 게 분명하다고, 찾지 못한 건 잘 숨겨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벙어리 처녀가 수상하다고 말을 못하니 더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해명하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아줌마가 일하러 가려던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달은 일을 맡기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둘 일거리가 끊겼습니다. 아줌마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처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돌을 주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더 많은 돌을 놓았습니다. 아줌마가 창문 틈으로 보았습니다. 처녀는 돌을 일렬로 세우고 옮기고 다시 배치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추적추적 가랑비였습니다. 아줌마는 처녀가 방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여전히 돌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나가서 처녀를 불렀습니다. 들어오라고, 비 맞으면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처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줌마가 마른 옷을 건넸습니다. 처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처녀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생각하고 있는 숨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줌마가 일어났을 때 처녀는 이미 마당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당을 쓸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서 어젯밤에 놓았던 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돌을 집어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비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귀한 물건이 사라졌다고, 도둑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관리인의 집에 다녀간 사람이 누구였는지, 누가 의심스러운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처음엔 여러 이름이 오갔지만 점점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말 못하는 처녀와 그 아줌마. 둘이 한 집에 사니까 뻔한 거 아니냐고, 처녀가 훔쳐다가 아줌마가 숨긴 거라고, 아니면 둘이 짜고 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우선 처녀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말을 못했습니다. 변명도 못했습니다. 아줌마는 가난했습니다. 품팔이로 겨우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비녀를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보다 집을 뒤졌을 때 너무 태연했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짜 결백하다면 화를 냈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특히 그 처녀는 표정 하나 안 변했다고, 그게 더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아줌마는 여기저기 해명하려 다녔습니다. 자기는 부엌에만 있었고 처녀는 마당에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훔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문전박대를 당했고, 어느 집에 가면 대놓고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줌마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거리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서너 집은 부엌일을 맡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있어도 초상이 나도 아줌마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곳간에 쌀이 떨어져 갔습니다. 장에 내다 팔 것도 없었습니다. 아줌마는 밭에 나가품을 팔려 했지만 주인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사람을 구했다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을 새로 구하는 걸 아줌마는 봤습니다. 처녀는 그 모든 걸 지켜보았습니다. 아줌마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기운 없는 모습을,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한숨 쉬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이면 집을 지키고, 저녁이면 밥을 지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줌마가 마을 우물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우물가에 여자 몇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다가가자 수군거림이 멈췄습니다. 다들 아줌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줌마는 모른 척하고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물동이에 담았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물동이를 슬쩍 옆으로 밀었습니다. 물동이가 기울었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줌마가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여자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다시 세웠습니다. 물을 다시 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질한 돈으로 쌀이나 사 먹지, 왜 물을 길러 오냐고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아줌마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처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줌마를 보았습니다. 아줌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아줌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아줌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참 뒤 아줌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아줌마가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너까지 이런 꼴을 보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데 가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여기 있으면 너만 손해라고 했습니다. 처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세게 저었습니다.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줌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처녀는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줌마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르지 않은 숨소리였습니다. 자면서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 뒤 처녀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마루로 나가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처녀는 마당의 돌들을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놓아두었던 돌들이었습니다. 여러 번 옮기고 다시 놓고 바꾸어 본 돌들이었습니다.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처녀는 담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담장을 넘었습니다.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처녀는 골목을 지나 길을 건너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관리인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담장 밖에서 멈췄습니다. 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처녀는 담장을 따라 천천히 돌았습니다. 집 뒤쪽으로 갔습니다. 뒤뜰에는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장독 몇 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처녀는 장독대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흙을 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흙을 만졌습니다. 다른 곳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아줌마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줌마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이미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동안 놓아두었던 돌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처녀는 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관리인이었습니다. 그 돌을 옮겼습니다. 사흘 전 잔치가 있던 날의 위치로 놓았습니다. 다른 돌도 집었습니다. 관리인의 아내, 아들, 하인들이었습니다. 하나씩 그날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 하나를 집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았습니다. 처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마당에 앉아서 본 것들을 되짚었습니다. 누가 어디로 갔고, 누가 무엇을 들고, 누가 얼마나 머물렀는지 기억해냈습니다. 관리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내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관리인의 아내는 부엌과 안방을 오갔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손님을 챙겼습니다. 관리인의 아들은 친구들과 사랑채에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떠들었습니다. 하인들은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심부름을 하고 그릇을 나르고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처녀는 돌을 하나씩 움직이며 그들의 동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관리인을 나타내는 돌을 다시 집었습니다. 관리인은 정말 내내 대청에만 있었을까? 처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을 더 자세히 떠올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인이 대청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나왔습니다. 나올 때 관리인의 신발에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처녀는 그걸 봤습니다. 흙이었습니다. 젖은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당도 마른 상태였습니다. 처녀는 눈을 떴습니다.
젖은 흙. 어디서 왔을까? 처녀는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삼태기를 가져왔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실을 찾았습니다. 아줌마가 옷 수선할 때 쓰는 실이었습니다. 다시 마당으로 나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실로 연결했습니다. 관리인이 움직인 경로를 실로 표시했습니다. 대청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어디론가, 그리고 다시 대청으로. 중간에 빠진 곳이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대청으로 돌아오기 전 어디를 들렀을까? 처녀는 관리인의 집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잔치 때 마당에서 본집의 모양을 기억해냈습니다. 안방 뒤쪽에는 뒷마당이 있었습니다. 뒷마당에는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인은 안방에 들렀다가 뒷마당으로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신발에 젖은 흙이 묻었습니다. 뒷마당에는 왜 젖은 흙이 있었을까? 처녀는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관리인 집 뒤뜰에서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장독대 옆에 부드러운 흙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그곳을 팠습니다. 최근에 팠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도 팠습니다. 잔치가 있던 날에도 팠습니다. 처녀는 천천히 조각들을 맞춰갔습니다. 비녀는 잔치 다음 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날 사라진 걸까? 처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관리인의 아내가 언제 비녀를 확인했을까? 잔치 전에는 확인했을까? 아니면 잔치 후에 처음 확인한 걸까? 관리인의 집에 잔치가 생긴 이유는 아들의 합격 때문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하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잔치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장롱을 열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비녀는 잔치 당일에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사라졌을지도 몰랐습니다. 처녀는 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잔치 일주일 전쯤 처녀는 우물가에서 관리인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들고 있었습니다. 하인도 데리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 아니었는데도 그쪽으로 갔습니다. 해질녘에 돌아왔습니다. 보따리는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처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일이 아니니 잊었습니다. 이제 다시 떠올렸습니다. 보따리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팔아야 할 물건이 있었을까?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까? 아들의 과거 공부에는 돈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책값, 스승 비용, 한양 왕래 비용까지. 관리인이라 해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무언가를 팔았을 것입니다. 아내 몰래 팔았을 것입니다. 비녀를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중에 눈치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비녀가 없어졌다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받을 만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말 못하는 처녀와 가난한 아줌마를 지목했습니다. 처녀는 마당에 앉아서 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처녀가 본 것은 그저 흙이었고 신발이었고 보따리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처녀는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줌마가 막 일어난 참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처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처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을 지었습니다. 둘이 함께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줌마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처녀가 아줌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가 처녀를 보았습니다. 처녀는 뭔가 말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처녀는 손가락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같이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자는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처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줌마는 따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처녀는 집 안에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아줌마는 낮 동안 처녀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마당을 서성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담장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처녀는 방에서 나와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밤인데 왜 나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처녀는 대답 대신 아줌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습니다. 아줌마는 처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처녀의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한 눈이었습니다. 아줌마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처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밤길을 걸었습니다. 처녀가 앞서갔고 아줌마가 뒤따랐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갔습니다. 관리인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줌마가 처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거기는 안 된다고, 왜 그 집에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처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서서 아줌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믿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았습니다. 관리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 자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왔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처녀와 아줌마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인이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관리인을 불렀습니다. 잠시 뒤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처녀와 아줌마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왜 왔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줌마가 대답하려 했지만 처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처녀는 관리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집안을 가리켰습니다. 뒷마당 쪽을 가리켰습니다. 관리인이 비웃었습니다. 뒷마당이 왜, 거기 뭐가 있는데 말했습니다. 처녀는 손짓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땅을 파는 신용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묻는 신용을 했습니다. 관리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고쳤습니다. 관리인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냐고, 도둑질하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의 집에 와서 행패냐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나왔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아줌마가 당황해서 처녀를 말렸습니다. 그만하자고,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구경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관리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관리인이 뒤따라왔습니다. 하인들도 뒤따라왔습니다. 아줌마도 뒤따라왔습니다. 구경꾼들도 우르르 따라 들어왔습니다. 뒷마당에는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처녀는 장독대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쓸어 보았습니다. 관리인이 다가와서 처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땅을 팠습니다. 손톱에 흙이 들어갔습니다. 손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이 소리쳤습니다. 미친 것이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녀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를 보고 멈췄습니다. 처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냐고, 정말 미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말리려다가, 그냥 두려다가 갈팡질팡했습니다. 처녀와 아줌마가 계속 땅을 팠습니다. 한 뼘, 두 뼘 깊이 파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녀의 손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딱딱한 것이었습니다. 흙 속에 묻힌 무언가였습니다. 처녀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아줌마도 도왔습니다. 천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누런 천이었습니다. 흙에 젖어 있었습니다. 처녀는 천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천 안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은빛이 반짝였습니다. 비녀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비녀였습니다. 끝에 작은 옥이 박혀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처녀는 비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모두가 보았습니다. 아줌마는 입을 벌린 채 비녀를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관리인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 구경꾼이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느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관리인에게 향했습니다. 관리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 변명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녀는 비녀를 관리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관리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손을 뒤로 빼앗습니다. 처녀는 그 손을 따라가서 억지로 비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아줌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당을 나갔습니다. 구경꾼들은 길을 비켰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처녀와 아줌마는 집을 나왔습니다. 밤길을 걸어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관리인을 추궁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하라고 다그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처녀는 우물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흙과 피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아줌마가 천을 가져와서 처녀의 손을 닦아 주었습니다. 상처에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처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비녀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처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줌마를 보았습니다. 아줌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녀를 안았습니다. 처녀는 아줌마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그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밤새 소문이 퍼졌습니다. 비녀가 관리인의 집 뒤뜰에서 나왔다는 것, 말 못하는 처녀가 직접 파냈다는 것, 관리인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관리인이 정말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건 몰랐습니다. 비녀가 거기 있었다는 것만 알 뿐, 왜 거기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관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리인은 여전히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장이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을 어른들이 갔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벌받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뒤에서 손가락질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서 뭐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리인은 여전히 관리인이었습니다. 여전히 마을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을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다 잊힐 일이었습니다. 아줌마와 처녀에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밀쳤던 여자도, 도둑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일거리를 끊었던 사람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나면 어색하게 눈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 집에서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다음 주에 잔치가 있는데 부엌일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승낙했습니다. 다른 일거리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여전히 품삯을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처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처녀를 보면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수군거림이 멈췄습니다. 처녀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길을 비켰습니다. 슬쩍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처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함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저 처녀가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관리인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관리인도 인사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물가를 지날 때였습니다. 처녀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인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처녀를 보았습니다. 처녀도 관리인을 보았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관리인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처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도 관리인과 처녀는 가끔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단 한 번도 처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제나 피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줌마와 처녀는 여전히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이면 일을 하고, 저녁이면 밥을 먹었습니다. 처녀는 밤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여전히 돌을 주웠습니다. 여전히 일렬로 놓고, 옮기고, 다시 배치했습니다. 아줌마는 이제 그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처녀의 방식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줌마가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어디서 왔느냐고, 가족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처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줌마가 또 말했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하나 지어주고 싶다고, 괜찮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처녀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줌마는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를 정했습니다.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보는 아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처녀는 웃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처녀를 벙어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말할 때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처녀 앞에서는 거짓말을 조심했습니다. 뒷담화를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처녀는 듣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녀 사건은 조금씩 잊혔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리인도 예전처럼 마을을 다녔습니다. 예전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우물가를 지날 때면 관리인은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곳에 처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처녀가 있건 없건 관리인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처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말을 조금 아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어디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경야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